네, 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최근에 덩크의 인기가 주춤합니다. 공홈에도 남아있고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덩크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일부 스니커 매니아들한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소장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부 스니커 매니아들에게는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덩크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진입 장벽이 좀 높았다라고 하면 장벽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했는데 뭐 이것저것 뭐 커스텀 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느라고 리뷰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 커스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리뷰 영상보다. 그래서 제가 리뷰할 신발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 개 중에서 지금 일단 덩크만 좀 출연해서 한 영상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한 8쪽 정도를 덩크만 주구장창 8개 연속으로 좀 리뷰를 짧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덩크는 바로 바버샵 덩크입니다.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비교적 최근에 발매가 되었고 공홈에 풀 사이즈로 불과 며칠 전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아직 공홈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세일 플랫폼에서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덩크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인기 없는 걸 왜 보여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총 2가지 컬러웨이가 나왔고요. 검정색 계열의 아이와 회색 계열의 아이가 나왔는데 저는 회색 계열의 아이, 공홈에 올라온 아이를 구매를 했고요. 상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39,000원에 구입한 덩크, 바버샵 덩크, 이발사 덩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벅 소재, 회색 누벅 소재의 어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늘색 아웃솔, 하늘색 인솔, 하늘색 나이키 로고와 블링블링한 금색의 바리깡 두브레를 장착하고 나온 그러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어퍼가 회색의 누벅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에 오버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털에 스웨이드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마치 머리에 바리깡으로 모양을 낸 듯한 이러한 문양들이 파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죽 수시가 아니고요, 약간 비닐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소재에 구멍이 뽕뽕뽕 들어간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캔버스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줄은 마치 우리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이발소 사인의 문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마 뭐 세계 공용 이발소 사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텅 소재에 들어가는 나일론 소재가 아니고 약간 면 느낌이 나는 소재 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 하늘색 컬러의 텅탭이 들어가 있고, 이 신발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이 금장 바리깡 문양의 두브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스 팁 또는 에글렛, 또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저는 여느 일반 덩크와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인 270 US9 사이즈로 갔고요. 착화감은 일반 덩크 착화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 스페셜 에디션 덩크인데도 불구하고 큰 주목과 인기를 얻지 못한 이 바버샵 덩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가성비 좋은, 진입장벽이 낮은 덩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보여드릴 덩크는 바로 덩크 로 PRM 프리미엄 제품이 되겠고요. 팬텀 포실 로즈 아우라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SE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죽 덩크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제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들보들한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제품을 받아보고 아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셀로 구매를 하였고요. 리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역시나 낮은 덩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누벅 소재로 구성이 된 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핑크빛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쨍한 핑크가 아닌 약간 살색 빛의 핑크, 그리고 아웃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스웨이드 소재로 토박스라든지 사이드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연한 세일 색상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뭔가 다른 소재의 스웨이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의 스웨이드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에 약간 하늘빛을 띠고 있는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짧은 단모, 누벅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짧은 스웨이드 느낌의 수시와 힐탭, 그리고 힐탭의 나이키도 약간 은색빛이 도는, 하늘색빛이 도는, 은색빛이 도는 이 색깔과 동일한 색상의 자수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끈은 하나만 장착이 돼서 나오고요. 동일한 색상의 약간 살구빛, 핑크 아우라라는 색상의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인솔도 마찬가지로 하늘색 계통 어퍼의 색상과 매칭이 되면서 나이키 수시는 역시 핑크 아우라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일반 덩크로, SB 덩크가 아닌 일반 덩크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 사이즈 270 US9 사이즈를 신고 있고요. 이 신발 역시 착화감은 다른 여느 덩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비교적 신상이며 조금 독특하죠. 이 신발 신은 분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신는 범고래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른 덩크를 신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코트 퍼플 덩크 아이를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나온 지가 좀 됐죠. 나온 지가 돼서 처음에 좀 가격이 뭐 30만 원 중반 정도 되다가 지금 슬슬 내려와서 지금 아마 10만 원대 후반이면 구입이 가능한 그러한 역시나 진입장벽이 낮아진 덩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덩크가 비싸서 못 신었다라고 하면 지금이 덩크를 신어볼 수 있는 적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하얀색과 보라색, 코트 퍼플 색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베이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덩크의 성격을 지닌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투톤 컬러를 가지고 있는 조던류, 덩크류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범고래처럼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하얀색 기반의 보라색, 코트 퍼플로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얀색 끈 하나만 딸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인솔 부분을 봐도 보라색에 하얀색 나이키 수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덩크,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덩크 색깔 놀이 중에 하나, 코트 퍼플 색상의 가죽, 민자 가죽 덩크라는 정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컬러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역시나 정 사이즈 270 US9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착화감은 여느 덩크와 마찬가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신발을 구입하기를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정 사이즈 내지는 다른 기타 덩크를 신고 계시다면 동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덩크를 한 적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던 1 로우와도 동 사이즈로 가고 둘 다 굉장히 편하게 잘 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사이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좀 추천을 드릴 텐데요. 그냥 저 뭐 신어야 돼요 하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어떠어떠한 신발은 어떠어떠한 사이즈를 신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유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사이즈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사이즈 문의를 많이 받으신다라고들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매장에 가서 같은 색상이 아니어도 동일한 모델, 뭐 예를 들면 덩크로 모델을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전에는 매장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다 솔드아웃이 돼서 신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덩크나 조던류의 사이즈를 모르고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야 돼서 사이즈 미스도 많이 나고 했는데, 요새는 매장에 엔간한 모델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컬러웨이는 아니더라도 같은 모델의 신발이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신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댓글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근사치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도 덩크입니다. 덩크로우 울프 그레이 아이를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강남에서 당첨이 돼서 정가로 구매를 한 그런 아이고요. 토박스와 사이드 패널은 약간 쭈구리 가죽으로, 그 다음에 오버레이 부분은 민자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옅은 회색입니다. 흰색처럼 영상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흰색이 아니고 옅은 회색에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오버레이가 되어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착대에 나오는 끈도 흰색, 텅은 나일론 소재로 된 회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텅 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흰색이 아니고요. 약간 회색빛이 돌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나이키 수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회색 인솔에 하얀색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약간 색감이 도는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토박스랑 사이드 패널 바깥쪽, 사이드 패널 안쪽 쭈구리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자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코트 퍼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민자 가죽과 쭈구리 가죽의 이 소재의 차이점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얌전하면서 심플하면서 톤 다운이 됐지만 뭔가 좀 클래시한 느낌과 이 회색 신발의 인기도를 미뤄봤을 때 데일리로 신기에 좋은 덩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즈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정 사이즈 270 US9 사이즈, 착화감도 여느 일반 덩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니버시티 레드, 색상은 이렇게 투톤 컬러, 빨간색과 하얀색의 민자 가죽으로 이루어진 덩크 하이 제품이 되겠고요. 이 덩크의 스토리 많이 들으셨죠?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커버한 적이 있는데 이 덩크라는 신발의 근본을 굳이 뭐 신발의 히스토리, 역사를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패션템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덩크나 조던 같은 경우에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 신발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덩크는 대학 농구팀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의 컬러가 묻어있는 신발들이 좀 근본이 있는 아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과 하얀색 컬러 조합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글링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드리긴 하겠지만 세인 존스의 색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세인 존스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컬러웨이의 덩크 하이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덩크 하이도 덩크 로우와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를 가고요. 굉장히 좀 맨질맨질한 민자 가죽 소재의 덩크 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실루엣, 하이컷 덩크 실루엣과 굉장히 심플한 하얀색과 빨간색의 민자 가죽, 빨간색 끈 컬러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로우컷과 비교를 해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이컷이기 때문에 팔목이 높겠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동일한 덩크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뒤축을 봤을 때 로우컷에는 이렇게 자수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갔다라는 것과 하이컷에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풀탭이 달려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끈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우는 7개, 추가 구성된 게 8, 9개가 있고요. 하이컷 같은 경우에는 9개가 나란히 달려있다. 왜? 높으니까 7개에서 추가로 2개 여기 안 받고 요 위로 박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량 채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덩크 제품 로우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제품보다는 제가 로우 신발을 조금 더 많이 실착을 하는 편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 다음에 또 근본 컬러인 점도 감안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착합니다. 10만 원대 중후반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가 언저리에서 구입이 가능한 그러한 덩크 하이 제품 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덩크 리뷰 릴레이, 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아이였고요. 이제 3족이 남았는데 이 3아이들은 조금 스페셜한 덩크를 제가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5개의 덩크는 가성비가 좋고 이쁜 아이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6번째 덩크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습니다. 바로 오프화이트과 나이키의 콜라보 덩크 랏 50 시리즈. 50개의 색깔놀이를 한 덩크입니다. 1부터 50까지 중에 제가 선택한 아이는 49번 아이고요.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50개 중에 왜 제가 이 49번을 선택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박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멍 뽕뽕 난 오프화이트 나이키 신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컨셉의 박스이고요. 카드보드지에 이렇게 박스 테이블 붙여 놓은 듯한 디자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 사이로는 신발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1부터 50개 중에 49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박스 위쪽에, 이 뚜껑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키 수시가 어린아이가 낙서하듯 그려놓게 디자인으로 풀어냈고요. 제품 정보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신발이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페셜한 콜라보 제품이기 때문에 속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속지 같은 경우에 이 오프화이트 콜라보 신발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뭐 크게 색다르진 않습니다. 노란색에 오프화이트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그래픽 속지, 그리고 이렇게 일반 속지가 들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색 톤으로 이루어진 랏 49번 아이고요. 1부터 50까지 랏 덩크들 중에 가장 좀 차별화가 된 아이들이 랏 1과 랏 50입니다. 랏 1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은색의 조합으로 굉장히 이쁘게 나온 아이고, 랏 50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검정색 톤으로 컬러웨이가 장착이 된 그러한 랏 덩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랏 1과 랏 5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약간의 차별성을 뒀지만 색깔로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회색 톤을 띠고 있고, 단 요 겉줄이 색깔이 다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 그레이 톤으로 한번 통일을 한 게 이뻐 보여서 요 아이를 좀 구매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신발은 동일하게 생겼는데 왼쪽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 오프화이트를 상징하는 케이블 타이가 달려 있다라는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를 했는데 태그가 떨어져 있지만 일본에서 발매가 된 나이키 재팬 태그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쪽 신발을 제가 가지고 좀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오버레이 부분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 민자 가죽인데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뻐덕뻐덕 약간 쿠션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조금 고급진 소재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레이 부분, 요 토박스라든지 사이드 패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힐탭은 가죽, 이렇게 회색 부분, 요 동일한 색상들은 다 민자 가죽,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부들부들한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세일 색상을 띠고 있는 기본끈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여분끈은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레이싱이 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기 다른 랏들이 다른 색상을 띠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전체적인 회색과 이 부분이 흰색은 아니고 약간 세일 색상을 띠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오버레이 된 끈은 흰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서 이 레이스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FA21
175659470이라고 제품을 설명하는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프화이트 나이키 콜라보의 상징적인 밝은 색상의 탭이 이렇게 스우시 끝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약간 볼트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발에 따라서 뭐 주황색이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각기 다른 색상이 들어간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구멍 뚫린 턱, 오프화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멍 뚫린 개방형 턱으로 되어 있어서 스펀지를 보실 수가 있고, 턱 탭이 이 윗부분에 달려 있지 않고 옆에 소문자로 달려 있는 이 턱 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발끈에는 이렇게 슈 레이스라고 여느 오프화이트 신발처럼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인솔의 오프화이트 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자로 형태를 띠고 있는 얼굴 모양이죠. 버지라볼로의 얼굴인가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역시나 오프화이트 제품에서 볼 수 있는 레터링, 나이키의 오리진을 얘기해주는 비버턴 오레곤, 그리고 덩크의 탄생 연도인 1985년이 이렇게 은색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색의 아웃솔이고요.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 처리가 돼서 약간 노란빛이 도는 미드솔, 세월의 흔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에이징 처리가 돼서 나온 끈도 약간 노란색으로 들어갔다. 미드솔 뒤쪽 바깥쪽에 보시면 49, 여기 색깔이 흑백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49 of 50, 50개 중에 49번이라는 랏 넘버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 약간 회색빛이 도는 케이블 타이에 오프화이트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나 랏 49, 50개 중에 49랏이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글러시하게, 안쪽은 매트하게 유광, 무광 처리가 된 케이블 타이가 되겠고요. 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덩크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다 가격대가 낮아졌죠. 그래서 70만 원대, 좀 비싼 편입니다. 7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하지만 데일리로 신기에 굉장히 무난하고 이쁜 컬러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발을 많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그냥 일반적인 제네럴한 저가 신발 10개를 골고루 신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 그런 아이들을 다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합산을 한 가격으로 조금 더 고가의 좀 플렉스할 수 있는 아이를 또 신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화이트 덩크 랏 49 아이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요 키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커스텀 SB 덩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Passion of Christ Resurrection Day. Passion of Christ는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고, 패션은 뭐 열정, 예수님의 열정.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도 있다시피 뭐 종교적인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esurrection Day는, Resurrection은 부활? 네, 그걸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뭐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는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신발인데,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 종교적인 의미로 제가 이걸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무교인데, 제가 이 신발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 4월 초에 진행이 됐던 디드마켓2에서 경매로 나왔던 제품이고요. 그 제품이 제가 낙찰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된 그러한 신발입니다. 제가 이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발이 이뻤습니다. 디자인이 이뻤고 뭔가 예술적인 오브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착할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제 집에 신발이 군데군데 DP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용도로 그림 걸어 놓듯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을 한 신발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는 아까 제가 라벨을 보여드렸고 앞에는 이렇게 키토라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무를 연상시키는 컬러웨이 디자인으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속지 같은 경우에도 뭐 예수님이 썼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시관이라고 하나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요 키토라는 브랜드를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요 브랜드를 저는 사실은 알지 못했었고요. 요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러한 그 예수님 내지는 이런 종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신발에 많이 입혀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면 SB 덩크입니다. SB 덩크에서 나이키 수시를 빼고 본인들의 디자인을 넣은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수시가 빠진 이유는 당연히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아닌 키토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커스텀 신발들이 법적으로도 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나이키랑. 근데 아직까지는 나이키에서 뭐 소송을 걸었다든지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법적인 문제도 저는 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신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의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 신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도 일반 나이키 제품 샀을 때 냄새가 좀 달라요. 뭔가 약간 페인트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향긋한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냄새 처리를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나이키 신발 뭐 조던이든 뭐 덩크든 신발 냄새를 맡아봤을 때 그 특유의 뭐 본드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약간 다른 향을 가지고 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신발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은 SB 덩크와 유사합니다. 이 뚱혀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패딩이 많이 들어가서 SB 덩크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은 일반 SB 덩크보다 살짝 얇은 우동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태그도 좀 다르게 박혀 있죠.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뭐 우리의 구원자, 뭐 우리의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이 안쪽 태그를 봐도 성경의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성경 구절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힐탭을 봤을 때 키토라는 브랜드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 같은 경우에도 좀 다릅니다. 인솔도 접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덩크 같은 경우, SB 덩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접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Jesus Christ, Lord and Savior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이즈 9.5.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모든 덩크는 다 9였죠. 270이었는데 이 아이는 또 제가 입찰을 하게 된 계기가 SB 덩크는 저는 반업을 해서 9.5, 275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딱 제 사이즈였기 때문에 입찰을 했던 것이고요. 이 인솔 안쪽에 보면은 보통 SB 덩크는 여기에 줌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이 신발은 줌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스펀지 모양의 쿠션이 덧대어져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은 일반적인 SB 덩크의 인솔이 아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일단 이 사이드 패널 바깥쪽을 보면은 SB 덩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시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치 이 수시를 잘라내서 여기다 십자가로 표현한 듯한 여기 이렇게 십자가 문양의 오버레이가 오버레이 위에 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페인팅으로 들어간 문양은 예수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되어 있고요. 가시관이 이렇게 밑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약간 석양의 느낌을 내는 백그라운드에 컬러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박스까지 비슷한 컨셉의 백그라운드가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시관도 전체적으로 신발에 둘러싸고 있다. 이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린팅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얀색에 페인트가 튄 듯한 문양이 미드솔과 아웃솔은 흰색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SB 덩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태그라든지 이 아이도 지금 스페셜 에디션에서 우동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원래 SB 덩크에 들어가는 우동끈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이제 우동끈인데 굵기가 일반 SB 덩크의 우동끈보다는 좀 얇은 우동끈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제로 둘 목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서 구매를 한 신발이고요. 요런 신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요 키토 웹사이트를 찾아봤더니 뭐 해외 직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시가 될 때 가격대가 요 아이가 한 160불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경매에서
뭐 요 아이가 낙찰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구매를 했던 건 아니고 20만 원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던 아이는 나이키 덩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이키 SB 덩크를 표방해서 커스텀 신발로 나온 키토의 Passion of Christ Resurrection Day라는 신발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대망의 8번째 덩크 릴레이 리뷰의 마지막 신발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덩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를 하셨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엄청나게 핫하진 않지만 핫해야 핫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바로 유니온 덩크 아르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유니온과 콜라보를 한 아이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새 신발 가격들이 좀 많이 폭락을 하고 거품이 빠지고 뭐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유니온 덩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파스타치오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발매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요 아르곤 덩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초반, 뭐 20만 원 후반까지 내려갔나요? 뭐 30만 원 안팎에서 구매가 가능한 유니온 콜라보 덩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포트의 컨셉으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권에 찍히는 도장이 아니고 비행기표 느낌이네요. 목적지, 도착지가 찍히고 뭐 좌석 넘버 등등이 적힌 비행기표 보딩 패스를 모티브로 한 박스 컨셉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네, 보딩 패스 내지는 비행기 티켓을 형상하는 박스 디자인입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은 전체적으로 좀 하늘색 빛을 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콜라보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래픽 속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픽 속지가 여권 안에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는 형태의 여권 안에 비자 내지는 목적지 스탬프가 찍힌 그러한 그래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발을 보면 아무래도 콜라보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왼쪽 신발은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한쪽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왼쪽 신발에 또 재미있는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게지 클레임 태그라고 써져 있고요. 뭐 좀 재미있는 태그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K는 아마 나이키, U에는 유니온을 나타내는 약자인 것 같고요. 신발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얀 끈이 장착이 되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분 끈으로 파란색도 딸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덩크 아르곤 아이를 보시게 되면은 컬러 코드가 하이퍼 로얄이 요 색깔이죠. 요 하이퍼 로얄과 요 약간 유니버시티 블루 비슷한 하늘색이 사이킥 블루라고 하네요. 네, 사이킥 블루, 그 다음에 흰색의 조합, 세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겉에 가피가 플라스틱 소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오프화이트, 조던 콜라보에서 자주 보던 그런 플라스틱 소재의 가피랑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소재가 아마 폴리우레탄 소재일 겁니다. 폴리우레탄 100%. 유니온 덩크도 소재 확인을 해보면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 100%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소재의 이 가피 플라스틱 소재로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박스,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이 하이퍼 로얄 컬러, 이쪽 뒤쪽 부분까지 하이퍼 로얄 컬러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겉에 이렇게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사이킥 블루가 이렇게 오버레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역시나 겉에는 가피로 가려져 있어서 색깔이 조금 흐릿하게 투영돼서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니온에서 쓰이는 이걸 로고라고 해야 되나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춤추는 듯한 형상의 헤일로, 이거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제가 이 히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 헤일로를 달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아웃솔도 투명한 사이킥 블루 소재의 동일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이 스티칭과 매칭이 되는 컬러인데요. 주황색으로 좀 확 튀게, 하늘색의 주황색이라서 확 튀는 스티칭이 과감하게 들어가 있다. 수시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스티칭 마감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고의적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스티칭을 잘라내지 않은, 뭐 이걸 잘라서 신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렇게 스티칭이 막 질질질 나와 있는 션 오드스푼이랑 아디다스 콜라보의 슈퍼얼스 제품이 스티칭이 이렇게 막 질질 끌려서 잘랐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끌릴 정도로 길진 않아서 굳이 자를 것 같지는 않고요. 텅도 역시나 이 폴리우레탄 소재로 다 커버가 되어 있고, 하얀색 텅택의 사이킥 블루, 마치 유니버시티 블루와 느낌이 비슷한 하늘색 사이킥 블루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도 동일한 색상의 하이퍼 로얄 색상으로 이 유니온에 사용되는 헤일로를 달고 있는 춤추는 형상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느 일반 덩크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 270 US9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고요. 착화감은 여느 기타 덩크 착화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8개의 덩크 리뷰 릴레이를 이 유니온 덩크 아르곤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